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오늘 있었던 이재명 불법 대북 송금 기소와 관련된 내용들 전화 인터뷰로 진행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오늘 오전에 검찰이 네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네네. 이미 변호사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기소 여건은 충분했었고요. 그거대로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한 건데,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정도 사안이면 구속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많았는데 네네. 구속을 하질 않았습니다. 불구속 네네. 기소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검찰이 기소했다는 이야기는요, 어떤 의미냐면, 불구속 기소했다는 이야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처음에 생각하기로는 이게 뇌물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북한 노동당에, 조선 노동당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200만 달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최소한 뇌물죄가 빼고 빼도 200만 불은 인정될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200만 불이 아니라 800만 불짜리 뇌물 사건이라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 80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인데 예. 100억을 뇌물 받았다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음. 저는 제 머리로는 사실 납득이 되지 않는 측면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네네.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원석 총장이 결단만 했으면 네네. 한번 해볼 수도 있는데 네. 이것도 영장을 치면은 또 국회에서 영장에 대해서 집행을 네. 방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런 부담감 때문에 치질 못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 거를 검찰에서 못하러 고민합니까? 아, 검찰이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좌고우면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냥 원칙대로 이건 구속영장이 필요한 그러한 사안이다. 음, 그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되는 거고 네. 이건 아니다. 이거는 뭐 불구속 기소하면 된다. 음, 그러면 불구속 기소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경우에는 대개 다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아무 설명 없이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조금 굉장히 유감스럽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처음으로 네네. 어떻게 보면 이화영 판결과 관련해서 발언을 내놨는데 목소리를 냈는데 네. 이제 기소가 되니까 검찰의 창작 수준, 네네. 그러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 기소가 검찰의 창작물이다. 네네. 그런데 그 수준이 점점 떨어진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누가 왜 검찰이 창작했다고 합니까? 만약에 이걸 굳이 소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검찰의 창작물이 아니고요. 네. 김성태 회장의 창작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차라리 아니 지금 검찰은 김성태 회장이 이러이러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그럴듯하다.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김성태의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고 다큐멘터리구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창작했다라고 주장하려면 검찰을 비난할 게 아니고 김성태 회장을 비난해야 되는데 김성태 회장을 비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음.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캥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태 회장을 직접적으로 비난한 건 아니겠지만은 네네. 김성태 회장이 그 안부수 회장에 대해서 네네. 그러니까 그 안부수 회장의 가족에 대해서 오피스텔 같은 걸 제공하면서 자신한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금품 매수를 했다. 그런 네네. 의혹이 있다라고 뉴스타파가 보도했는데 네네. 그 내용을 이재명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거 봐라, 모해 위증 의혹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인용을 했더라고요. 네네. 이거는 모해 위증, 일단 말부터 좀 어려운데
네네. 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에 위증이 되려면 위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 위증한 사람이 누굽니까? 위증 교사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 오히려. 예. 예,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 가지고 김성태 회장은 오히려 자기에게 불리한 자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김성태 스스로가 나한테 불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안부수를 통해 가지고 나한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어허. 예. 예컨대 김성태 회장이 자기 범죄를 계속 숨기면서, 그러면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안부수한테도 이러이러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하게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식이면은 이재명 대표의 말이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데 지금 그 김성태는요, 모든 것들을 다 자백하면서 자기한테 불리한 이야기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무슨 안부수한테 이런저런 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음흠. 저는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나저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소가 또 됐으니까 이제 재판을 4개를 동시에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네네. 재판 4개면은 그게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재판 아닌가요? 재판 4개면요. 네. 이런 형식의 재판 4개면은 개인은 피고인은 고사하고 그 변호사들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네. 이게 뭐 보통 사건도 아니고 예. 굉장히 큰 사건인데, 큰 사건을 4개씩이나 변호사 보고 하라고 한다. 음. 이거는 뭐 변호사 보고 거의 그냥 집에 들어가지 말라 이러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예. 이게 당사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나라 유사일에 이런 피고인은 존재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예. 그런데 기소가 지금 더 될 거란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네. 뭐 어떤 기소가 더 될 걸로 보십니까? 일단은 뭐 요번에 이제 쌍방울 대북 사건 이제 기소가 됐다는 거고, 예.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게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네. 그거 있지 않습니까? 법인카드. 아하. 법인카드에 대해서는 조명현 씨가 벌써 옛날에 그 고발해가지고 예. 조사가 상당히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김혜경 씨만 계속 그 소환되고 있는데 결국은 네네. 이재명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아니, 말씀이시군요. 왜냐하면 예.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쓴 게 경기도 법인카드잖아요. 예. 근데 김혜경 씨가 뭐 경기도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까? 음. 없었잖아요. 예. 그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도지사지 도지사 부인은 아니지 아,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썼다고 해도 거기에 따른 법적 책임은 이재명 경기도 전 지사에게 귀속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조금 나오다가 쑥 들어갔는데, 예. 저기 경부고속도로 타고 오다가 보면 호텔이 있어요. 어. 뭐 그게 힐튼 호텔인가 무슨 그런 호텔이 있는데, 네네. 그 호텔과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비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어허.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뭐 대장동, 백현동 같은 그런 뭐 개발 비리인가 보죠? 개발 비리 같은 게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예. 그다음에 한 가지 정도 뭐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있었지만은 그 부분은 이제 쑥 들어갔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예. 그다음에 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신앙림 씨가 기억이 나요. 아. 그래서 김만배 해가지고 뭐 윤석열 커피 운운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때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가장 큰 혜택을 이익을 본 본 거. 사람이 예. 그게 이제 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 아니었겠습니까? 음흠. 그러니까 거기에 뭐 국회의원 보좌관, 그다음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 그 이름이 나왔었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도 신앙림 씨 관련된 수사가 더 진행이 되고 있으면, 그러면은 아마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 불똥이 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최소한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될 수 있는 형사 사안이 두세 건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면은 최대로 한 7개까지도 네네. 재판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군요. 네네. 이미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는 네. 10개가 넘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예. 대장동 재판만 해도
대장동, 백현동, 위례, 그다음에 성남 FC까지 예. 4건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같은 게 뭉쳐 있죠. 뭉쳐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번에 그 검찰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모아놓지 않았으면, 네. 그러면 이미 이재명 대표는 진짜 일주일 내내 재판하고도 시간이 부족했을 텐데,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묶는 바람에 사건은 많아지고, 그다음에 그거는 길어지고, 그 일하는 건 길어지고, 뭐 재판 기간은 길어지고, 이런 그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네. 변호사님 오늘 해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